자, 미스터 트로트의 성공 비결 그 두 번째입니다.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 혁신적인 혁명적인 프로그램이었었어요. 트로트라고 하면 되게 이제 올드한 음악이다, 뭐 노인네들이 듣는 전용 가요다, 뭐 이렇게 신선함이 없었잖아요, 그동안. 그런데 새로움을 창조해낸 참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백댄서와 합창단의 역할, 그것을 가수들이 다 창조해낸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뒤에서 감독을 해줬겠지만 젊고 발랄한 얼굴에다가 아주 놀라운 가창력, 15,000명이 도전했다고 하잖아요. 전에도 물론 슈퍼스타 K라는 게 있었잖아요. 전국을 돌면서 한 번에 2만 명 가량 참 응모를 한 그런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댄스나 아니면 태권도까지 그 표현해가면서 노래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가요 무대처럼 이렇게 해서 그냥 옛날 콩쿨 대회식이었습니다. 슈퍼스타 K가. 그것도 물론 몇만 명이 응모한 대단한 그 참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지만, 이 미스터 트롯만큼 신선하고 놀라움과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스터 트로트의 성공 비결. 자, 이게 최고의 신인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물론 임영웅이나 뭐 영탁이나 그런 사람들은 몇 년 전서부터 가요 방송에, 지상파 방송에 레전드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연 5회 이 1등을 차지한 그런 임영웅이긴 하지만 그래도 신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레전드 마스터들이 나와가지고 그 신인들과 노래를 같이 이 감상을 해가면서 그 서른도, 장윤정, 주현미, 남진, 노사연, 부음, 박명수까지, 또 유명한 최고의 작곡자 조영수까지 나와가지고 신인들과 함께 나오고, 리액션이 또 대단하고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면 감성이 되고 소름돋는 막 눈물도 흘리고, 또 진성도 역시 눈물도 흘리고 그랬잖아요. 그 신인들이 부르는데 그만큼 이 관중들과 그 레전드 마스터들의 리액션, 그게 같이 호흡이 돼가지고 그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인 거예요. 아주 쇼적인 그 감각을 아주 최대한으로 제작 편집을 해가지고 나온 거고요. 노래 도중에도 반복해서 또 영상을 보여주는 아주 그 이색적인 편집을 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안 그렇잖아요. 1절을 무조건 다 이어가고 끊질 않잖아요. 그래 아주 감각적이나 아주 특이한 표현을 할 경우에 다시 리 영상을 보여주는 그 참 대단한 이 편집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레전드 마스터들과 관객들과 그 다음에 신선한 신인 가수들의 연기 내지는 가창력, 이래서 총 집합된 비빔밥이라고 할까요? 트로트의 비빔밥, 가요 프로그램의 비빔밥, 그거였습니다. 자, 미스터 트롯의 성공 비결, 그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뭐 다 보셔서 아셨겠지만 왜 시청률이 높았겠어요? 재미있으니까, 또 그 다음에 신선하니까, 새로우니까, 그래서 이 성공을 하긴 했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또 유난히 또 색다른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신인 가수들의 눈물과 땀이 있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살아온 기록 중에서 유난히 그 비극적이거나 아니면 슬픈 인생을 살아온 가수들이 많았습니다. 그 슬픔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줬어요. 특히 정동원, 그 꼬마의 할아버지가 엄마 없이 자랐는데 그 꼬마의 음악성을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저 오디션 도중에 돌아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 오디션 도중에 그 마지막
장면을 못 보고서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 슬픈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영안실에까지 가서 그 촬영을 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임영웅의 무명 시절의 이야기,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토요일 날 그 저기 뭐 아침마당에서 했던 그 5회에 우승한 그 장면, 그런 거를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엄마의 미장원 이야기, 또 모친 말고 외조모님의 응원석 장면, 그런 것까지 보여줘가지고 뭐라 그럴까, 동정심이라고 할까요? 동질감이라고 할까요? 관중들에게 그들의 인생이 같이 어울려지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영탁의 아버지, 나중에는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 영탁이 손까지 되니까 그런가, 처음에는 그 아버지가 그 객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만 앉아 있을 때 말을 잘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버지가 말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정신적인 충격이 왔다는 얘기죠. 그렇게 인간극장, 또 인간시대 같은 다큐멘터리 스타일의 프로그램을 삽입을 해가지고 동질감을, 동정심을 불러일으킨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미스터 트롯의 성공 비결, 그 5번째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회자가 잘했어요. 김성주 씨는 MBC 옛날에 그 전속 아나운서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프리랜서로 나왔었는데, 한동안 MBC에서 그 프리랜서로 나간 거에 괘씸해가지고 이 프로그램 MBC에 출연을 못했잖아요. 한 5년인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독립해가지고 종편 방송에 이것저것 해가지고 대히트를 쳐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초A급 사회자 아닙니까? 그가 하는 프로그램은 살아있고, 그가 하는 프로그램은 초A급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김성주가 이 사회를 받긴 하지만, 또 그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적인 멤버, 레전드 마스터 중에서 조영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국 가요 저작권료 최고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44살이거든요. 비교적 젊은 나이죠. 근데 그의 음악과 그의 감성이 있는 작곡은 품격과 수준 높은 음악평이라는 일품을 듣고 있어요. 한국 가요계의 중심 멤버나 마찬가지죠. 특히 1996년 MBC 대학 가요제에서 12번째 테라라는 멤버로다가 사중 창단했는데, 그때 나와가지고 1등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또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유산슬, 유재석이죠, 코미디언, 사랑의 재개발 등 무려 600곡을 작곡을 한 사람이에요. 히트메이커죠, 뭐. 2015년 1년 동안 음악 저작권료가 한국에서 제1위. 돈을 벌 만큼 대중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조영수 씨. 근데 그분은 뭐 작곡자라고 그래가지고 목에 힘주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또 그 가수들한테 상처를 안 주려고 자기가 느끼는 것을 희망적인 이야기로, 또 그 가수의 좋은 점을 아주 캐처를 잘해가지고서 그때 평하는 데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저 역시 가요계에 조금 발을 들여놓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평은 일품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미스터 트롯의 성공적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전국의 시청자들한테 최고의 인기를 누렸을 만큼 참 선풍적인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이야기할 것도 엄청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거를 하루 종일 뭐 2, 3일 동안, 아니면 대하 드라마를 쓰라고 그러면 쓸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또 빠뜨린 게 있는데 그걸 또 첨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최종 프로그램 진해, 임영웅, 선혜, 영탁, 미애, 이찬원이었잖아요. 특히 임영웅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연식이 좀 됐잖아요. 제가 뭐 7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음악을 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옛날 50년대, 40년대 그때 가수부터
팝송, 올드팝 뭐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그러나 요새는 감각적인 한국의 대중가요도 제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번에 진을 맡은 임영웅의 노래는 어떤가? 여러분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했죠. 또 그리고 임영웅의 노래를 들으면은 무언가 감성이 팍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가느다락하면서도 섬세한 명주실 같은 그런 깔끔한 목소리예요. 아주 감성을 잘 끌어내는 음률 하나하나를 읽어 나가면서 가슴 저 깊은 곳에서부터 맑은 샘물이 샘솟는 아주 빨려드는 그런 목소리예요. 호흡을 잘 조정해가면서 듣는 이로 하여금 같이 빨려 들어가게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그가 부른 어느 60대의 노부부 이야기, 저는 좀 올드맨이니까 그거 굉장히 감성적게 들었어요. 오리지널이 김광석이잖아요. 김광석이 말고 또 김목경이라는 가수가 또 불렀어요. 그 사람들은 오늘 그러니까 노래를 들으면요, 어느 그 참 호젓한 가을 벤치에서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음악 같은데, 얘라 그래서 죄송한데 임영웅 가수는 마음속 깊이 막 슬픔을 다스려 가면서 불러내는 그 목소리가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너무 잘 불렀어요. 그 다음에 조영수 그 작곡자가 진이를 대고 대상을 타고 난 다음에 곡을 줬잖아요. 그 곡이 요즘에 아주 장안의 화제예요. 전국의 화제예요. 대한민국에서 선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뭔가 하면 김이날에는 싸자가 작곡을 했고 조영수가 작곡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노래 이제 나만 믿어. 이제 나만 믿어. 그 노래의 가사를 이렇게 보니까요, 애인을 같이 옆에 이렇게 벤치에 앉았거나 아니면 뭐 커피잔을 들고 아니면 뭐 가벼운 이 와인잔을 들고서 앞에 이렇게 다독거려주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스타일의 가사더라고요. 약간 젊은 냄새가 나면서도 편안한 그런 가사. 그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우산으로 너를 받쳐줄게. 와,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그런 아주 감성적인, 누구나 호감이 가는 가사에다가 조영수가 임영웅이를 오죽 잘 파악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 딱 맞는 이제 나만 믿어. 세상에서 가장 큰 우산으로 너를 가려줄게. 그러면서 호소력 있는 노래. 그 노래는 벌써 지금 음원 차트에서 1등, 전국을 지금 휩쓸고 있어요. 100만 뷰 이상 나왔습니다. 참 대단한 가수가요. 하나 걸출하는 신인을, 트로트를 다시 대한민국으로 휩쓸게 만든 가수 임영웅이를 만들어낸 조영수, 또 그의 노래 이제 나만 믿어. 이 노래가 우리가 듣기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가사 끝까지 다 못 외우겠어.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포근하고 아주 시적이고, 그 다음에 편안한, 뭐라고 할까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서로 아주 마음을 넉넉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 같은 노래. 참 좋더라고요. 자, 미스터 트롯의 성공 비결. 그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뭐 다 보셔서 아셨겠지만 왜 시청률이 높았겠어요? 재미있으니까, 또 그 다음에 신선하니까, 새로우니까. 그래서 이 성공을 하긴 했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또 유난히 또 색다른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신인 가수들의 눈물과 땀이 있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살아온 기록 중에서 유난히 그 비극적이거나 아니면 슬픈 인생을 살아온 가수들이 많았습니다. 그 슬픔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줬어요. 특히 정동원, 그 꼬마의 할아버지가 엄마 없이 자랐는데 그 꼬마의 음악성을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저 오디션 도중에 돌아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 오디션 도중에 그 마지막
장면을 못 보고서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 슬픈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영안실에까지 가서 그 촬영을 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임영웅의 무명 시절의 이야기,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토요일 날 저기 아침마당에서 했던 그 5회에 우승한 그 장면, 그런 거를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엄마의 미장원 이야기, 또 모친 말고 외조모님의 응원석 장면, 그런 것까지 보여줘가지고 뭐라 그럴까, 동정심이라고 할까요? 동질감이라고 할까요? 관중들에게 그들의 인생이 같이 어울려지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영탁의 아버지, 나중에는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 영탁이 손까지 되니까 그런가, 처음에는 그 아버지가 그 객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만 앉아 있었더니 말을 잘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버지가 말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정신적인 충격이 왔다는 얘기죠. 그렇게 인간극장, 또 인간시대 같은 다큐멘터리 스타일의 프로그램을 삽입을 해가지고 동질감을, 동정심을 불러일으킨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미스터 트롯의 성공 비결, 그 5번째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회자가 잘했어요. 김성주 씨는 MBC 옛날에 그 전속 아나운서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프리랜서로 나왔었는데, 한동안 MBC에서 그 프리랜서로 나간 거에 괘씸해가지고 이 프로그램 MBC에 출연을 못했잖아요. 한 5년인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독립해가지고 종편 방송에 이것저것 해가지고 대히트를 쳐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초A급 사회자 아닙니까? 그가 하는 프로그램은 살아있고, 그가 하는 프로그램은 초A급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김성주가 이 사회를 받긴 하지만, 또 그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적인 멤버, 레전드 마스터 중에서 조영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국 가요 저작권료 최고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44살이거든요. 비교적 젊은 나이죠. 근데 그의 음악과 그의 감성이 있는 작곡은 품격과 수준 높은 음악평이라는 일품을 듣고 있어요. 한국 가요계의 중심 멤버나 마찬가지죠. 특히 1996년 MBC 대학 가요제에서 12번째 테라라는 멤버로다가 사중 창단했는데, 그때 나와가지고 1등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또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유산슬, 유재석이죠, 코미디언, 사랑의 재개발 등 무려 600곡을 작곡을 한 사람이에요. 히트메이커죠, 뭐. 2015년 1년 동안 음악 저작권료가 한국에서 제1위. 돈을 벌 만큼 대중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조영수 씨. 근데 그분은 뭐 작곡자라고 그래가지고 목에 힘주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또 그 가수들한테 상처를 안 주려고 자기가 느끼는 것을 희망적인 이야기로, 또 그 가수의 좋은 점을 아주 캐처를 잘해가지고서 그때 평하는 데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저 역시 가요계에 조금 발을 들여놓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평은 일품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미스터 트롯의 성공적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전국의 시청자들한테 최고의 인기를 누렸을 만큼 참 선풍적인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이야기할 것도 엄청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거를 하루 종일 뭐 2, 3일 동안, 아니면 대하 드라마를 쓰려고 그러면 쓸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또 빠뜨린 게 있는데 그걸 또 첨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최종 프로그램 진해, 임영웅, 선해, 영탁, 미애, 이찬원이었잖아요. 특히 임영웅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연식이 좀 됐잖아요. 제가 뭐 7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음악을 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옛날 50년대, 40년대 그때 가수부터
팝송, 올드팝 뭐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그러나 요새는 감각적인 한국의 대중가요도 제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번에 진을 맡은 임영웅의 노래는 어떤가? 여러분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했죠. 또 그리고 임영웅의 노래를 들으면은 무언가 감성이 팍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가느다락하면서도 섬세한 명주실 같은 그런 깔끔한 목소리예요. 아주 감성을 잘 끌어내는 음률 하나하나를 읽어 나가면서 가슴 저 깊은 곳에서부터 맑은 샘물이 샘솟는 아주 빨려드는 그런 목소리예요. 호흡을 잘 조정해가면서 듣는 이로 하여금 같이 빨려 들어가게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그가 부른 어느 60대의 노부부 이야기, 저는 좀 올드맨이니까 그거 굉장히 감성적게 들었어요. 오리지널이 김광석이잖아요. 김광석이 말고 또 김목경이라는 가수가 또 불렀어요. 그 사람들은 오늘 그러니까 노래를 들으면요, 어느 그 참 호젓한 가을 벤치에서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음악 같은데, 얘는 얘라 그래서 죄송한데 임영웅 가수는 마음속 깊이 막 슬픔을 다스려 가면서 불러내는 그 목소리가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너무 잘 불렀어요. 그 다음에 조영수 그 작곡자가 진이를 대고 대상을 타고 난 다음에 곡을 줬잖아요. 그 곡이 요즘에 아주 장안의 화제예요. 전국의 화제예요. 대한민국에서 선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뭔가 하면 김이날에는 싸자가 작곡을 했고 조영수가 작곡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노래 이제 나만 믿어. 이제 나만 믿어. 그 노래의 가사를 이렇게 보니까요, 애인을 같이 옆에 이렇게 벤치에 앉았거나 아니면 뭐 커피잔을 들고 아니면 뭐 가벼운 이 와인잔을 들고서 앞에 이렇게 다독 끓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스타일의 가사더라고요. 약간 젊은 냄새가 나면서도 편안한 그런 가사. 그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우산으로 너를 받쳐줄게. 와, 이건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그런 아주 감성적인 누구나 호감이 가는 가사에다가 조영수가 임영웅이를 오죽 잘 파악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 딱 맞는 이제 나만 믿어. 세상에서 가장 큰 우산으로 너를 가려줄게. 그러면서 호소력 있는 노래. 그 노래는 벌써 지금 음원 차트에서 1등 전국을 지금 휩쓸고 있어요. 100만 뷰 이상 나왔습니다. 참 대단한 가수가요. 하나 걸출하는 신인을 트로트를 다시 대한민국으로 휩쓸게 만든 가수 임영웅이를 만들어낸 조영수, 또 그의 노래 이제 나만 믿어. 이 노래가 우리가 듣기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참 가사 끝까지 다 못 외우겠어.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포근하고 아주 시적이고 그 다음에 편안한 뭐라고 할까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서로 아주 마음을 넉넉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 같은 노래 참 좋더라고요. 자, 미스터 트롯의 성공 비결, 미스터 트롯의 마감을 하고 느낀 감성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본 대로 느낀 대로 지금 읽어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선에 오른 7명 외에 몇 사람 다 잘했어요. 대단한 실력들입니다. 뭐라고 할까, 아주 지나치게 이렇게 그 재롱을 피우는 거는 아니지만 아주 신선하게 원곡, 원음, 또 원박자 그대로 읽어가면서 자기만의 독특한 감성을 그대로 쏟아부은 그런 신선한 매력의 가수들. 임영웅, 영탁, 이찬원, 김호중,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김경민, 신인선 다 대단한 가수들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뭐 임영웅이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영탁이 부른 노래 찐, 참
그다음에 막걸리 한 잔, 이것도 아주 듣기 좋았어요. 그다음에 이찬원이 부른 진또배기도 좋았고요. 그다음에 정동원이 참 귀여웠어. 자, 다른 그 삼천벌 되는 가수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물론 그 사람들처럼 성대가 완전히 완성된 가수가 아니라 얘는 변성기가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런데 그 가요, 특히 그 연애도 안 해봤으면서 연애한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잘 매치가 됐습니다. 얘가 그 장민정이 얘기했듯이 10년 후에는 얼마나 발달이 됐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감동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면 더 놀랍겠죠. 걔가 부를 때 보릿고개, 그 할아버지가 보릿고개에 관한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뭐 참 이 슬프게 가난했던 1960년대 우리 전쟁이 끝나고 대한민국이 어려웠을 때 있었던 그 진성이 가사를 쓰면서 자기 자랐을 때, 진성이도 나이 꽤 많아요. 그때의 순환과 고통 시련을 가사로 적었는데 너무 가사가 참 좋아. 가슴 절절히. 옛날 같으면 이런 노래, 이런 가사가 어떻게 또 노래가 될까 했지만 어쨌든 대히트를 한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정동원이 그 노래를 부를 때 진성의 눈물을 쫙 흘리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을 했으면, 불과 14살 박이가 노래 부르는데 오리지널 가수, 대가수가 레전드, 그냥 참 위대한 트로트의 별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만큼 정동원이 노래가 감성 있게 잘 불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주 최종 본선은 안 올랐지만 꼬마 홍자머님도 참 대단한 꼬마였습니다. 얘도 크면 아마 훌륭한 가수가 될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옛날 그 꼬마 가수 양지원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양지원이 아버지랑 조금 압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미스터 트롯의 성공 비결 내지는 미스터 트롯을 듣고 느낀 감성을 하나하나 이야기해봤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같이 이 생각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다시 한번 그때의 참 재밌었던, 또 신났던 신선한 트로트 프로그램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미스터 트로트에서요, 요번에 큰 스타일의 기획을 한답니다.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올림픽 최종 경기장에서 한다는데, 제가 이거 보기에는 공연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인가 뭐 코티난가 이것 때문에. 어쨌든 4월서부터요 1년 6개월 동안 전국 40개 도시를 돌면서 제작비가 무려 250억이나 들어가는 데입니다. 얘들이, 신인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전국 트로트 팬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트로트의 대향연을 펼친다고 합니다. 내년 중반까지. 자, 이건 참 엄청난 성공 아니겠습니까? 트로트가 다시 활성화됐습니다. 전국 정통 트로트 가요제 제18회 제가 주최하는데요. 전국 배우협회 회원님들과 같이 그 무대를 열립니다. 제18회. 올해는 언제 하느냐고요? 10월 10일 날 삼각지에 있는 전국 배우협회 사무실에서 예심을 보고요. 10월 24일 용산구청 안에 있는 미르 대극장 800좌석 되는 곳에서 오케스트라 나오죠. 음향 끝내주죠. 조명 끝내주죠. 800석 좌석 되는 관객들이 막 열화와 같은 박수 치죠.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 조규철, 이상번, 전승희, 또 누군가 민영화 야수, 또 여러 가수들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제18회 전국 정통 트로트 가요제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